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세계금융원 골든클럽 원장 정기준입니다. 자, 여러분들 구독 그리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나 봐요. 좋아요도 많이 나오고 구독자도 의미 있게 늘어나고 있네요. 참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자, 주식시장이 빨강입니다. 뭐 삼성전자가 주도를 하면서 지수가 코스피가 뭐 계속 이번 주도 괜찮았어요. 물론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연휴를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매물이 마지막에 좀 나오긴 했는데 크게 우려할 상황 같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래도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게 좋지 않을까. 큰 우려들을 밟고 올라선 것 같아요. 뭐 그동안 제가 관망해야 된다. 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왜냐하면은 물론 이제 리스크 요인에 비해선 월등히 치고 갈 가능성이 높지만 그래도 그 리스크 요인을 무시할 수는 없다는 얘기들을 드렸었어요. 자, 그래서 코스피 지수를 함께 보실 텐데요. 오늘 또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코스피가요. 코스피 신고가는 삼성전자가 바탕이 되었고 좀 애매한 상황이었죠. 사실 뭐 이제 변동성이 이렇게 크게 확대된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자의 호재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시장이 받쳐진 거고, 자, 이 위치에서요, 만약에 변동성이 이렇게 확대됐는데 시장에 긍정적인 뉴스들이 나왔기 때문에 치고 갔던 거지. 이 상황에서 예민해진 상황에서 악재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나왔다면은 시장은 금방 바로 물 먹었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 상황이 삼성전자를 바탕으로 치고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뭐 리스크를 고민할 단계는 이제는 아니지만 그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는 기회도 좋고 운도 좋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다행히 삼성전자가 치고 가주면서 지수를 이끌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변동성이 이렇게 확대되기는 했지만 점차 이젠 안정을 찾아갈 것이다 라고 보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다행인 게 뭐냐 하면요, 하락하더라도 하락을 할 수도 있죠. 신고가 지금 다시 만들어 놓고선 이게 뭐 뉴욕 증시가 갑자기 많이 떨어졌던지 우리 연휴 사이에 뭐 그런 안 좋은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으면은 좀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추세를 만든 이전에 하락했을 때하고 비교해 본다면 급락 수준으로 떨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락하더라도 좀 차분하게 변동성이 크지 않게 하락을 하고 그리고 또 다시 반등을 모색할 거라는 거죠. 물론 이런 조정이 올지 안 올지 그것도 알 수는 없고요. 어떻게 보면 뭐 오늘 이 흐름도 조정이라면 조정이죠. 장중에 신고가 흐름을 만들었다가 또 다시 밀렸단 말이에요. 분봉으로 볼까요? 오늘 흐름을요. 오늘 흐름을 보시면은 막판에 이렇게 됐거든요. 좀.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연휴가 기니까 단기성 투자 자금 그 정도는 좀 빠질 수 있죠. 그 정도 효과라고 보지 이게 뭐 큰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주인공을 한번 만나보시죠. 주인공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역시도 오늘 뭐 출렁였어요. 18만 4천 원 갔다가 18만 원권을 또 이탈했다가 다시 18만 4천 원 넘었다가 그리고 결국에는 뭐 밀려서 끝났습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연휴를 앞두고 있어서 차익 실현 욕구가 참 강해지는 날이었어요. 오늘은요. 이게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좀 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민해요. 연휴를 앞두고 있고 그리고 그 가지고 있는 물량이 뭐 100% 이상 찍는 수익률 찍는 분들이 많으시단 말이죠. 그러면은 심리적으로 이 정도 먹고 좀 빼자라는 얘기들. 그리고 뭐 오늘 뉴스 기사도 봤는데 4억 투자로 54억
번 공무원이 이제 뭐 시장에서 빠졌다 그런 얘기들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떤 객관적 요인에 의해서 라기보다는 그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그냥 심리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입니다. 그래도 뭐 다행히 제가 지난주에 또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인 전망을 여러분들께 드렸기 때문에 한편으로 또 뿌듯하고요. 자, 그러면 지금 18만원 넘어선 삼성전자가 이렇게 올랐는데 더 오를 것이냐? 더 오를 거라고 봐요. 더 오를 것 같아요. 물론 뭐 쉬어서 가려면 쉬어서 갈 수도 있고 외부 요인 말 그대로 뭐 나스닥이 만약에 나스닥이 조금 안 좋잖아요 분위기가요. 이 분위기 안 좋은 나스닥이 일순간적으로 패닉이 온다면 우리 쉬는 동안에 일순간적으로 이렇게 떨어지면 패닉이죠. 그쵸? 요 구간까지 떨어지면은 패닉이란 말이에요. 나스닥이. 연휴 기간 동안에. 그러면은 한국 주식시장이 그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어요. 그럼 무조건 받아요. 다만 많이 받냐 덜 받느냐의 문제일 거예요. 지금 나스닥은 이런 상태지만 동아시아권 증시를 보면은 얘기가 좀 달라요. 자, 동아시아 증시들 한번 좀 볼 텐데요. 아, 잡혀 있구나. 네, 니케이 먼저 보시고요. 니케이도 오늘 뭐 육중시 여파가 있었으니까 빠진 거긴 한데 최근에 흐름을 보면은 나스닥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화익이 차죠. 그쵸? 나스닥은 지금 위협받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아 각권을 안 넣어놨구나. 대만 증시 한번 같이 볼게요. 각권, 대만 각권. 아 여기 있다. 대만 각권 보시면은 오늘 더 많이 올랐어요. 1.61%가 올랐어요. 삼성전자가 정말 큰 도약을 위해서는 비메모리 부분, 특히 이제 파운드리에 투자한 게 있기 때문에 파운드리가 뻗어줘야지 돼요. 그러니까 파운드리에서 의미 있는 순이익이 나와야지 된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최근에 보면은 올해 하반기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성장 전망이죠. 거기다가 HBM도 본격적으로 출하되고, 어제 이제 뭐, 지난주에 DDR과 그 다음에 낸드 쪽에서 논았다? 말 그대로. 논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대만 지수를 보시면은, 대만은 메모리는 아니잖아요, 지금. 근데 이제 파운드리 쪽도 날아간다는 말이죠. 아무튼 뭐 그런 부분들이 삼성전자의 어떤 가능성들, 기대감들을 계속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대만 파운드리 잘 나가고 있는데, TSMC 잘 나가고 있는데, 삼성도 그쪽에서 좀 뭔가 떨어질 것 같은데 하는 기대감. 그 다음에, 음, 그리고 저기 뭐 HBM. HBM은 하이닉스가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데, MS가 높은데, 거기서 쉐어를 좀 해올 가능성? 올해 엄청 높잖아요, 그 부분이. 이미 좀 얘기가 됐었고, 엔비디아랑 이미 얘기가 된 부분이고, 그것도 이제 실적이 더 좋아질 수 있는 기대감. 거기에 최근에 이제 DDR 가격하고 낸드 가격이 뭐 폭등해 버리니까 뭐 그런 얘기들이 나와. 이제 PC를 못 사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올 지경이잖아요. 얼마나 삼성전자 상황이 지금 좋아요. 전체적으로. 뭐 이제 반도체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었다고 봐요. 근데 지금 주목할 거는 그럼 꼭 반도체 때문에 내만 한국이 좋냐? 물론 이제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반도체 때문에 좋은 건 맞아요. 그럼 이제 일본도 반도체냐? 일본은 꼭 그것만은 아니란 말이죠. 이게 뭘 의미하느냐? 자본의 큰
큰 흐름의 이동. 그동안 거의 뭐 15년을 주도했던 나스닥 중심의 수급에서 넘어오는 거예요. 그 환율 때문에 이게 한국이 불안불안했었단 말이죠. 근데 환율 역시도 잡혀가고 있고, 이건 잡혀간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 상태에서 나스닥 자금이 한국 주식시장으로 쑥 일본 그리고 대만 동아시아 쪽으로. 근데 여기서 저평가되어 있고 AI 성장성이 또 있으면 더 좋은 거고, 그런 부분들이 맞아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맞아 떨어진다고 봐요. 지금 잘 맞아 떨어지고 있다고 봐요. 플러스 알파, 오늘의 제목이기도 하죠. 비트코인. 삼성전자가 이렇게 주구장창 오르는 상태에서 비트코인에 몰빵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으로 안 넘어오기도 이상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아직 집착? 고집이 아니라면은 삼성전자로 이미 넘어왔었어야죠. 비트코인에서. 이게 원래요, 자산 가격이라는 건, 여러분, 자산 가격이라는 거는 당연히 같이 움직여요. 주식 시장을 보내기 위해서 부동산 시장을 때려잡는다? 말이 안 돼요. 그럼 이거는 진짜 어, 자산 가격이 오를 때 부동산은 올라가지 않고 주식 시장만 올리겠다라는 거는 말도 안 되는, 논리가 맞지 않는 게 되는 거죠. 이거는 거시적으로 봤을 때 당연히 자산 가격이 같이 올라가는 게 너무 당연하죠. 근데 지금 비트코인을 보시게 되면은 1억 8천? 그렇죠? 그게 지금 9,700이잖아요. 주식시장하고 따로 갔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 자산시장인데 왜 자산 가격인데 같이 안 갔냐? 이미 슈퍼리치들 움직임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산시장에서의 굵직한 자금들이 이미 전환한다는 거예요. 이미 벌써 비트코인을 지금도 뭐 진행형이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손절 쳤다고 봐요. 올해 들어오면서 손절 쳤다고 봐요. 그랬을 가능성 상당히 높다고 봐요. 물론 잔반등이야 있겠죠. 그렇지만 추세적으로 비트코인이 갈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 자본의 이동 자체가 지금 코인에서는 볼 수 있는 상황들을 대부분 봤다고 판단하는 것 같고, 가상화폐, 실물이 아닌 가상화폐에 대한 그 가치 따지는 거 자체에 대해서 약간 좀 위험하다는 느낌도 갖는 것 같아요. 추가로 이번에 또 비트코인 사태가 한번 있었잖아요. 빗썸 오지급 사태. 그걸 보고서 얼마나 시스템들이 취약한가에 대해서도 일깨워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 삼성전자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던 여러 뭐 포인트들 이유가 있겠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비트코인 자금이 빨려 들어오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꼭 삼성전자뿐만 아니고 국내 주식시장으로. 오늘 증권주들도 많이 올랐어요. 증권. 사실 증권회사 입장에서는 비트코인이 안 오르는 게 훨씬 유리하죠. 비트코인 거래가 죽고 주식 거래가 늘어나는 게 유리하죠. 그러니까는 최근에 증권사들 주가가 또 잘 올라가잖아요. 미래에셋증권은 플러스 알파로 뭐가 있죠? 스페이스 X 투자한 게 있죠. 4천억 투자한 부분이 이게 뭐 대박날, 현재 가치로서 2조 3조 정도 가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미래에셋증권도 이렇게 올랐다는 거는 사실상 지금 어떤 우리가 코인을 그동안 뜬구름 잡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포인트예요. 트럼프가
코인 사라는 얘기 했을 때가 신호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다 팔아라라는 신호지 않았을까도 싶어요. 트럼프 푸시 작용을 했다.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 놓고서 트럼프를 지지하는 슈퍼리치들이 매도를 했었을 수도 있죠. 가능성이 있죠. 자, 근데 그동안 나스닥 코인에 들어갔던 자금이 원체 많아요. 그 자금들이 어디로 갈까요? 지금 사실 고수익 투자 자산을 찾기가 만만치는 않아요.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버블을 만들어냈고 웬만한 종목들 PER 50배를 다 넘겼었으니까요. 근데 그랬던 전적을 본다면은 한국 주식시장은 너무 싸고 저렴한 거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은 너무나 블링블링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국내 주식시장 좀 흔들릴 수도 있고 이제는 그렇다고 해도 무서울 지경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중심이 돼야지 되는 거는 추세 상승세가 강하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 종목들이 주 포트폴리오가 돼야지 돼요. 괜히 바닥에서 잡는다고 계속 추세 하락하다가 시장 올라오니까는 그걸로 인해서 몇 달 반등한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제일 위험해요. 일시적인 반등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바닥권에서 올라온 종목들이 실제로 진짜 추세 전환이 되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선 반드시 실적을 보셔야지 됩니다. 무슨 실적? 올해 실적 전망치. 그럼 올해 실적 전망치가 안 나오는 종목들은요? 하지 마세요. 안 하면 됩니다. 올해 실적치, 그러니까는 커버리지라 그러는 커버리지가 되는 종목들 중에서, 증권사도 커버리지 되는 종목들 중에서 올해 실적이 개선되거나 흑자 전환을 하거나 아니면은 영업이익이 크게 늘어난다든지, 그러니까 바닥에서 작년 하반기부터 차근차근 해서 올해까지 올라왔으면 대세 추세가 이제 반전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종목들은 사실상 SK하이닉스, 뭐 하나오션이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런 미래에셋증권, 두산에너빌리티 그런 류의 종목들보다 훨씬 안 오른 거예요. 반에 반도 안 올라 있어요. 근데 그들 종목들, 이제 추세 전환에 성공하는 종목들이 본격적으로 가기 시작하면은 진짜 큰 수익이 날 수 있죠. 가능성이 있어요. 뭐가 된다면, 실적이 된다면. 그래서 그런 종목들 발굴해 보시고요. 자, 어쨌든 자산에서의 자금 흐름이 국내 주식 시장에 매우 유리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다행이고, 추가 랠리에 대해서 또 기대를 해봅니다. 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리고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세계금융연구원 골든클럽 정기준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